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빚더미 위에서 절망하던 한 60대 선생님이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잡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투자 사기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절망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60대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투자 사기를 당해서 무려 6,4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된 거죠. 심지어 몸이 아픈 남편의 어린 손자까지 돌봐야 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녀가 왜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했던 사명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사실 본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재원에 다닐 만큼 재능 있는 손자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이게 바로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회생의 문을 두드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바로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거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5월 13일에 신청서를 냈는데 단 이틀 만인 15일에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결정 하나로요, 그 지긋지긋했던 비톡촉 전화와 압류의 공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법원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법원에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 딴지 걸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혀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곧이어 법원에서 첫 번째 보정 권고가 날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서류 보충 요구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 문서로 증명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요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꼼꼼했어요. 그냥 1년치 계좌 내역만 내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 넘는 거래는 하나하나 어디에 썼는지 다 소명해야 했고요. 사기당했다는 증거, 내가 가진 중고차나 작은 땅의 가치까지 말 그대로 재정생활 전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었죠. 1차 자료를 힘들게 다 제출했더니 이번엔 법원에서 더 날카로운 2차 요구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재산 가치였어요. 대충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해준 기준으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내세요라는 거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해요. 법원이 땅의 가치를 계산할 때 그냥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의 130%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기준을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숫자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아니,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데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재산 가치에 집착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 정말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빚에 비하면 정말 작은 자산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딱 연결됩니다. 정답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빚을 탕감받는 건 좋은데 최소한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채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 냈던 계획을 보니까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돈이 총 7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깐깐한 기준으로 계산해본 그녀의 총 자산 가치는 약 768만 원이었던 거죠. 보세요. 갚겠다는 돈이 가진 재산보다 오히려 적죠? 이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해결 과정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옵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시간을 활용한 거죠.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래 계획했던 36개월보다 변제 기간을 11개월 더 늘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기간을 11개월 늘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총 갚는 돈이 약 946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자산 가치인 768만 원보다 많아졌죠? 드디어 법원이 요구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자, 두 계획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월 변제금은 20만 원에서 20만 1,000원 정도로 거의 그대로예요. 하지만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린 게 신의 한 수였죠. 이 작은 조정 덕분에 총 갚는 돈이 법적 기준을 넘었고 전체 빚에서 갚는 비율도 11%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 그녀는 전체 빚의 15%만 갚게 된 거예요. 나머지 85%, 무려 5,400만 원이 넘는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하죠? 이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첫째, 숨김없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요. 둘째, 법원이 왜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건지 그 원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셋째, 그 원칙에 맞춰서 고집 부리지 않고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하는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한 대가로 5,400만 원이 넘는 거대한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어낸 것이죠. 오늘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조금 더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